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그 연설문에서 전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연설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연설문으로 공부하는 영어학원이 있을까요? 예전에 오바마 연설문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가슴에 와닿는 스토리텔링과 완곡하며 은유적인 표현. 지금은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식의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예사와 완곡적인 의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설을 외우고 그랬죠. 근데 트럼프 연설은요, 참 단순하고 초라합니다. 비유나 은유도 없고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아요. 표현도 아주 거칩니다. 만약 그 오바마의 연설이 멋진 오페라라면 트럼프 연설은 전국 노래자랑 같다고나 할까요? 그게 트럼프의 역발상입니다. 트럼프를 언론들이 싫어했던 이유도 그런 역발상 때문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말들, 수사들 이런 것들이 지식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짜증난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국민의 대부분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70% 이상은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투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귀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에서 나의 주장대로 상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과 밑에 대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업무를 지시할 일이 있어요. 중간에 차장이나 과장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죠. 요즘 팀제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일은 부장님이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지시할 때 자기 입장에 얘기하면 대충 얘기합니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못하고 혼이 납니다. 또 대리 입장에서는요, 부장님께 다이렉트로 보고할 때 굳이 소소하고 짜잘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핵심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역발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세상은요,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역발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호 교수님, 조직 내에서도 늘 이렇게 게으르던 친구가 하나가 툭 해갖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직제에 있을 때 손을 좀 많이 들어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역발상이죠. 손 잘못 들면 열어 죽거든요. 자기는 안 죽어도. 근데 이 손을 들었던 습관이 결국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손을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발상이 어떤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라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이미지 메이킹 입장에서는 가끔씩 역발상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호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고정화된 아름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길다. 그러면 앞머리를 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얼굴이 길고 마른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앞머리가 없이 이마를 훤히 드러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과감한데, 시크해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섭겠는데요? 아니, 그렇지만 또 그런 머리를 할 정도 용기가 있다면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패션이나 이런 게 또 헤어스타일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외모를 한몫을 딱 일단 저 사람 뭐지? 그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궁금해 기술. 그런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뭐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예요. 그러면 궁금해 기술에 플러스 거기다가 설득을 압도당하는데 말하는 매력까지 있어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저 사람 너무 얼굴도 길고 말랐어 이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게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을 드러내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그렇죠. 부분들. 컴플렉스를 네. 카리스마로. 그것도 역발상이겠네요. 네. 또 스피치를 하거나 누구나 대화할 때도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듣다가 또 역발상적인 얘기를 하면 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 회식하러 가자. 뭐 먹을래? 나는 짬뽕.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라 그래?
옆에는 짜장인데 탕수육 하나 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에 아주 그냥 분위기는 역전되는 거죠. 그럼 팀장님 탕수육 사야죠. 괜찮나? 역발상의 과정에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그렇죠. 그럼요. 누군가 져야 누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죽이고. 나머지는 다 상황이 해결할 겁니다. 그죠? 하여간 늘 쳇바퀴 도는 생활 속에 살다 보면은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데요. 뭔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역발상이라 그래갖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용기도 필요한데 의도죠. 예.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역발상이라면 다른 누구한테 눈촉을 받았겠지만 모두를 위한 역발상이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발상의 관점이 목적에 두고 있다면 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가정에서의 역발상은 또 뭐예요? 네, 가정에서 그 남편의 역발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네. 은퇴한 우리 직장인들 보시면은 집에서 새끼 먹는 거 두려워하시죠. 네. 갑자기 김삼식 오빠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역발상을 하시는 거죠. 아내가 매 끼마다 밥을 해주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차려주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네. 관로를 그걸 딱 마음속에 닫으시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아내에게 여보, 문화센터에 아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있다는데 나 거기 좀 가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아내가 마음에 안에도 그게 있죠. 아유, 밥 세 끼 안 해줘도 되는구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있지만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죠. 저 남자가 저 요리를 배워서 그러나 겉으로는 아내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당신이 해주는 요리 30몇 년 만에 먹겠네. 고마워.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면서 아내는 이 사람 매운 걸 싫어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또 가정 내에서 남편의 그 아주 작은 역발상이 가정을 또 화목하게 할 수 있고 그럼 아빠로서 또 얘들아 아빠가 음식 했으니까 너희 와서 한번 먹어봐. 우리 아빠 요리도 짱인데 뭐 이러면서 가정 분위기 훨씬 좋아질 수 우리 있다는 와이프 같으면 거죠. 당장 끊어버릴 것 같은데. 회원권 끊어갖고 와서 내일부터 나가 이렇게. 네, 혹시 뭐 3년 뭐 한식, 중식, 일식 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발상에 대해서 얘기는 알아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역발상은 매력이다. 맨날 뻔한 얘기, 예상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매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 의외고 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역발상을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겠죠.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또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뭐부터 실천을 할까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이런 것도 역발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손 드는 거. 손 드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이런 것도 역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역발상은 또 반전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외의 매력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접하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왜 승진이 빨리 하지? 저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데 비호감인데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저분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야? 왜 내 동료는 잘 나가는 거야? 이럴 때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조직 생활하면서 많은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냉장고가 말을 하나 봐. 그럴 때 저는 이런 역발상 어떨까요? 내가 매력이 있구나.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 나가는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역발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입니다. 역발상이 또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대죠. 비호감 대통령이 되는 시대. 정치의 비주류가 또 주류로 올라온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승리는 또 한 번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주류들의 조용한 반란, 역발상들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비호감 동료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 있지 않을까요? 좋은 기회가 생긴 거 아닐까요? 저 친구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저 점이 오히려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 직장 생활도 훨씬 편해지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